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공시 4가지가 나왔죠. 그 중에서 이제 CB하고 BW 관련해서 합해서 한 42억 원 상당의 이 사채 만기 전 취득 소각 공시도 나왔고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오버형 물량 이제 해소 관련되는 부분, 주주가치 제고, 책임 경영 관련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어떤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행되었던 CBBW 상향 리픽싱 관련되는 공시 2가지도 나왔죠.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HLB는 오늘 이제 갭 상승해서 양봉의 흐름들이 12월달 두 번째 거래일에 거래량도 조금 이제 동반이 되면서 장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윗꼬리 정도가 나오면서 상단을 돌파는 이제 못했습니다만 돌파 시도에서 이 몸통 자체가 그래도 있는 어떤 양봉이 형성되었던 부분들이 의미가 있고요. 오전장에 33,250원대까지 올라갔고, 오후에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33,000원대 이제 돌파 시도들을 하다가 이제 그 부근에서 이제 일단 종가가 32,800원, 시간에도 한 100원 정도 올라서 32,900원이니까 이 31,000원대, 32,000원대 지지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33,000원,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바닥권 탈출의 어떤 박스권의 흐름인 이 고점인 35,000원대 여기 이제 돌파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부분까지 이제 주가를 올려놨던 부분이 의미 있고요. 수급상에서는 한 11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계 쪽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이 쇼커버링 관련된 어떤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이제 부분들이 모건 스탠리 이렇게 이제 창구에 좀 잡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뭐 HLB 생명과학도 2%, 제약 2%, 테라페틱스도 한 2%, 글로벌도 한 2%, 파나지는 뭐 한 1%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HLB 주도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4시 넘으면서 4시 18분, 4시 18분, 4시 27분, 4시 28분 이렇게 해가지고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37회차, 전환가액의 조정 36회차,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기전 사채 취득 관련되는 부분들 총 이제 4가지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공시가 나오면 이 공시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가 일단 중요한데요. 자,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보통 이제 행사가액의 조정이라고 하면 주가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하향 리픽싱 관련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나왔던 공시는 상향 리픽싱입니다. 보시게 되면 상기사항은 시가 상승에 따라서 행사가액의 조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이제 37회차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정정 이제 행사가액이 최저 조정 한도인 3만 132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더 이상 뭐 떨어지진 않는데 3개월마다 이제 주식 그 가치 시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조정하는데, 이번에는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을 때는 이제 이 높은 가격을 새로운 어떤 행사 가격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요 규정이 이제 2021년도 12월 달에 이제 금융위에서 3호 형태로 이제 발행되는 CB나 BW 같은 경우에는 하향 리픽싱만 하지 말고 상향 리픽싱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발행했던 부분들, 요거는 이제 2022년도 5월달이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향 리픽싱이 되게 되면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행사가액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이 행사가액이 올라가면서 이제 행사 가능 주식 수가 기존의 36만 주대에서 34만 주대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버행 이슈가 조금 나름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W뿐만 아니라 이제 전환사채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2022년 5월 31일, 그러니까 2021년 12월 달 이후에 나왔던 부분이고, 3호로 이제 발행되었던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조정전 전환가액이 3만 132원이거든요. 이것도 최전 조정 한도까지 떨어졌다가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31,88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뭐 고정적인 게 아니라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요것도 계속 이제 상향 리픽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조정 전 34만 주 정도대에서 32만 주대로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들 물량 자체가 기존보다 줄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버행 이슈가 조금 이제 경감된다. 주식으로 보면 호재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죠. 요 두 가지 이제 공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37회차 2022년도 5월 달에 나왔던 신주 인수권부 사채 관련해서 여기에서 발행 후에 만기 전 사채 취득, 만기가 이제 딱 이제 있죠. 2025년도 6월 달까지 있는데 발행할 때 이제 채권자한테 주는 권리, 그러니까 채권을 산 사람한테 주는 권리가 이제 풋옵션이 있고요. 발행자인 회사가 가지는 게 콜옵션이 있습니다. 풋옵션은 만기 전에 주식 전환 관련되는 부분을 뭐 할 가능성이 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이래서 만기 전에 이제 원리금을 다시 돌려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이제 풋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 청구권, 풋옵션이 행사가 되어서 만기 전에 이제 회사가 이 부분들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만기 전 이제 그 사채 관련되는 부분들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주가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보통 여기는 보면 이제 향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소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매각도 있습니다. 자, 소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치 이제 자사주 매입과 같은 어떤 효과를 주기 때문에 여기도 주주가치 제고의 어떤 흐름이 있고요. 만약에 소각을 하지 않고 재매각을 한다는 말 자체는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이 발행 금리가 굉장히 뭐 낮다든지 이렇다라고 하면 회사에 유익이 되니까 소각보다는 이제 뭐 재매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소각은 회사가 그만큼 이제 자본력의 부분들이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또 이렇게 시장에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에는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관련된 금액으로 풋옵션이 된 게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사채 취득 금액은 한 1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취득 후에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한 100억 정도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자금의 원천은 자기 자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HLB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공시로 세 개 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 이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들도 보시면 여기도 이제 2022년도 5월달 관련되어서 전환사채 여기도 보면 이제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 청구권, 풋옵션 형사로 만기 전 취득하는데 여기도 이제 앞에 BW 마찬가지로 그 향후의 처리 방향은 소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기가 2025년도인데 이번에 이제 취득하는 것이 한 32억이죠. 그래서 앞에 한 15억대하고 이제 요거 한 30억 하면 전체 합하면 42억대 정도를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급부 사채 관련되는 부분을 만기 전 취득을 하는 거고, 그걸 소각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기 자금으로 하니까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이제 주주 가치라든지 책임 경영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사가 보시게 되면 비즈와치사에서 이제 이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해석 기사가 나왔는데요. 42억 원의 상당의 사채는 이 BW하고
12를 합한 거죠. 그래서 만기 전에서 모든 부분을 취득한 게 아니라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들의 행사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32억 개 12와 그 다음에 10억 상대의 BW 관련되는 부분들을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고 이를 모두 소각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각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주식 전환된다라고 하면 잠재적인 오버행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 그 매입한 채권들을 소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자사주 매입 효과와 동일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라든지 책임 경영 차원에서 주가에도 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이죠. 그리고 HLB의 김도연 사업총괄 책임자는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허가가 내년 이제 늦어도 오리고 이거보다 뭐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가시권에 지금 진입하기 때문에 자 HLB 전체적인 어떤 리레이팅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어떤 상관이죠. 그래서 이제 개발 이후에 15년간의 어떤 투자와 인내가 이제 뭐 6개월 안쪽으로 이제 남아 있는 요 기간 안에 좋은 결실로 맺어질 거라 지금 판단하면서 회사도 좀 적극적인 어떤 이 그 시장에 이런 어떤 뭐 만기사채전 취득 후 소각 결정들을 주주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정말 HLB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주로부터 엄청나게 자본 조달을 많이 해서 개발도 하고 지금까지 M&A 하면서 지켜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주주가치 제고에 관련된 행동들은 상당히 뭐 의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1.27 지난주에 이어서 12월달 들어서 이틀 연속으로 일단 좀 빠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뭐 공매도 거래량은 1750주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는 11월 마지막 기준으로 보면 이제 800만 주 밑단으로 이제 내려가 있어 계속 이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이 그 대차거래 상한이 계속 이제 되고 있는 차원에서 시차를 두면서 지금 이제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정의 어떤 가격권들을 넘어가고 이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이제 35,000원, 4만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12월 달에 어느 시점에 이 35,000원대를 이제 넘어가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거래량을 유발하면서 나오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12월 달에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어떤 주가 상방에 대한 어떤 흐름들 그리고 프로그램 쪽과 외국계 이제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계속 이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에 남겨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